오늘 쌤이랑 배울 내용은 이제 순열 배울 건데 그 앞에 있는 경우의 수부터 먼저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쪽 단어는 앞에서 했던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좀 다른 내용이고 아예 별개 내용이고 2학년 때 너네가 할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좀 내려온 게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중딩 때 배웠던 거고 이 단원명이 순열과 조합이거든. 순열이랑 조합을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배울 건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가 이제 직접 세는 건데 예를 들어 쌤이 이제 주사위 한 개 던져볼게. 그럼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지. 옛날에 초등이 때. 그럼 뭐 나옵니까? 1부터 6. 다 세는 거지. 6가지 이렇게 세면 돼. 이런 거 했었어. 그러면 주사위랑 또 자주 나오는 게 뭐 있냐? 동전 한 개 던지면 몇 가지 나오죠? 2가지 나오죠. 뭐 나 있어? 앞, 뒤 나오죠. 그럼 잘 봐. 혹시 동전 2개 던지면 몇 가지 나올까요? 2가지. 아니다, 4가지. 4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앞, 뒤도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줄여가지고 동전에 이제 헤드, 테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H랑 T를 많이 쓰거든? 앞, 뒤를 영어로. 그러면 4가지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앞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HH라고 써주면 돼요. 이게 앞면이에요. 그럼 앞뒤도 나올 수 있지. HT로. 그럼 뭐도 나올 수 있어? D 앞도 나올 수 있고 DD, TT도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4가지야. 오케이? 이렇게 직접 셌었어. 그럼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어디까지 접근해버렸냐면은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이제 떠다닥 나눠서 해봤지만 만약에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2개? 12개? 그럼 혹시 어떻게 한 거죠? 12개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동전은 앞뒤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1 나올 때 앞면 어디까지? 6 나올 때 앞면 6개 있을 거고 또 1 나올 때 뒷면 어디까지? 6 나올 때 뒷면 이렇게 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나눠서 푸는 거지.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거랑 동전 한 개 던지는 거랑 나눠서 풀어서 주사위는 6개이고 동전은 2개니까 뭐 해버린 거야? 곱하기 해버린 거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 너네는 일단 너네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이렇게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동전 한 개 던지는 걸 사건. 뭐 2개든 3개든 상관없긴 한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사건이야. 그럼 이 2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 일단 이쪽 단원에서는. 근데 마지막 포인트가 곱하는 거 아니면 더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너네가 골라서 해줘야 되고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에는 총 크게 곱법칙이랑 합법칙이 있거든. 그래서 이 2가지만 너네가 잘 구분할 수 있으면은 이쪽 단원에서는 경우의 수만 잘 구해주면 틀릴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곱법칙이랑 합법칙 공부할 건데 일단 곱법칙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곱법칙 먼저 설명해 줄 거고요. 곱은 보통 2만이 나오면 곱하기 해주면 돼요. 아까 동시에 있었죠.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다. 이럴 때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동시에 던지는 건 어떻게 던지는 것 같아? 딱 들어보니까 동시에 딱 한 손에 넣어서 던지는 거 맞죠? 근데 여기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동시에는 꼭 그렇게만 던지는 게 동시에가 아니에요. 하나씩 던져도 동시에입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세임 타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동시에가. 오케이? 이해 갔어? 매년 물어보면 뭘 할 건 없긴 하지만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지는 거를 동시에라고 너네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곱하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별거 없는데 동전 한 개랑 주사위 2개 던져보겠습니다. 동시에. 몇 가지일까요? 끊어서 하면 돼. 24? 예? 동전 한 개 몇 가지? 2가지. 주사위 2개는? 한 개 6가지, 한 개 6가지일 거 아니야. 그냥 총 3개로 보면 되지. 동전 한 개, 주사위 한 개, 주사위 한 개. 동시에 던질 거니까. 2, 6, 6. 다 곱하기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동시에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곱하기 해주면 돼. 근데 항상 나올까, 동시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좀 해석해야 되는데 쌤이 지금은 2개 좀 발음하기 어렵네. 한 개로 쭉 가볼게.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로. 내가
동전 한 개도 던지고 주사위 한 개도 던진 거 아닌가? 약간 그 엔드 의미처럼 동전 한 개도 던지고 주사위 한 개도 던진 거죠. 그래서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곱하기가 맞긴 한데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문장의 뜻을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약간 이런 문장의 느낌이면 곱하기 해주면 돼요. 동전 한 개 던지고 주사위 한 개 던졌다. 이런 개념이면은 곱하기 해주면 되고요. 이 해석을 쓰면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일로. 우리가 동전 한 개 던지는 거랑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거 다른 일인가요? 한 가지 일로 보는 거 맞지 않아?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져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한 가지 일로? 오케이? 그럼 또 많이 나오는 예시 뭐 있냐면은 잘 봐. 지금 곱법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쌤은 서울에서 부산을 들리진 못하죠. 대전 들렀다가 부산 가겠습니다. 중간에 경로가 있어야 되니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은 총 3가지로 가볼게요. 대전에서 부산 가는 길은 4가지로 가볼게. 그럼 쌤이 서울에서 대전도 가고 부산도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 몇 가지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냐면은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게 몇 가지입니까? 3가지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얘는 곱하기로 적용해주면 되는 거지. 동시에란 말 있나요 혹시? 없죠. 근데 지금은 곱법칙으로 할 거예요. 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는 한 가지 일 맞죠? 그럼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대전을 거쳐가는 것도 한 가지 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문장을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잖아.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뭐로 보는 거야? 곱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3 곱하기 4 14가지로.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곱법칙. 알겠지? 그러면 이제 합법칙 한번 볼게요. 합법칙은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은 보통 이제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 합법칙에서는. 그러니까 총 크게 그냥 중2 때는 좀 외웠는데 동시에 나오면 곱하기고 합법칙은 얘 나오면 합해주면 돼요. 누구냐면은 또는 나오면 보통 합하라고 배웠을 거야. 그럼 얘는 무슨 개념이냐? 쌤 만약에 1부터 10까지 카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2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습니까? 1부터 10까지. 5개. 7의 배수는 몇 가지 있습니까? 1개. 뭐 할게요? 더해주면 됩니다. 끝이에요. 근데 잘 봐. 쌤이 만약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2의 배수 똑같이 몇 개예요? 5개죠. 근데 5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2개지. 더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또는 항상 더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세인아 여기서 뭐를 좀 더 얹을 거냐? 이런 얘처럼 한 번 더 얹을 건데 합법칙은 너네가 분류해서 풀 겁니다. 분류 뭔지 아시죠? 나눠서 푸는 거. 그러면 이 나누는 과정에서 너네가 꼭 2가지를 지켜줘야 되는데 어떤 2가지 지켜주면 되냐?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빠짐없이 세줘야 돼. 빠짐없이.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2의 배수랑 이 5의 배수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 2의 배수가 5개인데 4개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빠짐없이라는 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5의 배수랑 2의 배수를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가지고 왔는데 답이 7이 아니라고. 왜?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애들이 있죠. 1부터 10 중에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뭐 있어? 10 있잖아. 분류가 안 되는 거지 얘는. 나중에 너네가 이 문제는 이 법칙이 어긋났기 때문에 또는이어서 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푼 다음에 여기서 안 되는 거 한 가지를 빼고 더해 주셔야겠죠. 이런 게 합법칙입니다. 그 다음 2가지 볼게. 봐봐. 얘랑 비슷한 경우인데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이제 온여 친구 한 명 안 왔잖아 오늘 시험 기간이어서. 근데 만약에 우리 반 인원수를 조사하고 싶어. 근데 뭐 한울고랑 온여고밖에 없으니까 한울고 손들으라고 해서 너네가 4명 다 손대겠죠? 그럼 우리 반 5명인데 한울고 인원만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그럼 뭘 빼먹은 거야? 빠짐없이라는 개념을 내가 못 지킨 거죠. 왜? 온용호 학생하면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한 명 더 더해야 우리반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빼버리면은 분류에 어긋난 거죠. 우리반 인원수를 세려고 했는데 한올고랑 온요고랑 나눠줘야 되는데 온요고를 제외하고 한올고만 세버리면은 여기를 빼버린 거니까 빠짐없이 생긴 게 아니죠. 오케이. 합법칙은 저기 분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크게 두 가지만 지켜주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딱 두 가지야. 뭐랑 뭐밖에 없다고요? 곱하거나 합하는 거밖에. 근데 보통 곱하기는 동시에 합법칙은 또는인데 그 문장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억해주면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곱은 보통 and의 의미가 짙고요. 합은 또는이니까 5할의 의미가 더 짙은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보자. 이 두 개를 쌤이 약간 말장난 해볼 건데 오늘 구강 가나요 혹시? 안 가나요? 가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 들려야겠죠? 그럼 뭐 먹을까 쌤이랑? 라면도 먹어야 되고 김밥도 먹어야겠죠? 혹시 컵라면 좋아하는 거 뭐 있나? 아 좋지. 그 다음에 쌤은 열라면. 하나 더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육개장면. 진라면? 뭐 했다고? 육개장? 진라면은 혹시 매운맛? 당연하죠. 진순이 걸러야 돼. 그러면 김밥은 약간 삼각김밥으로 가보자. 이게 좀 용어를 하기 좀 쉬우니까. 일단 기억나는 건 전주비빔밥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습니까? 불고기. 하나 더 해볼까? 참치마요. 빠질 수 없죠. 여기까지. 그럼 잘 보자. 쌤이 이제 연지한테 카드를 주고서 오, 감사합니다. 김밥 또는 라면 사와. 왜 오라고 한 거지 혹시? 아니야?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요? 싫어서 그런 거야? 안 했는데. 그래 뭘 하지 않았어? 내가 원래 김밥 또는 라면 사오라고 했어. 근데 얘는 너네가 좀 안 좋아해야 돼. 왜? 말을 읽어보면 약간 어감상 김밥 또는 라면이면 둘 중 하나만. 그냥 라면 중에 하나 사오던가 김밥 중에 하나 사오는 거지. 7개 중에 하나 사오는 거 아니야? 네. 또는은? 맞죠? 그럼 이거지. 김밥 몇 개 있어? 3개. 라면 몇 개 있어? 4개. 총 7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 사오는 거잖아. 라면 또는 김밥은. 이게 합법칙인겨.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김밥이랑 뭐 이거지. 김밥도 사오는 게 맞겠지. 오늘 배운 내용이니까. 김밥도 사오고 라면도 사와. 이런 거는 라면 중에서 한 가지 골라도 되고 김밥 중에서 한 가지 골라도 되고 둘 다 사도 되는 거니까. 곱법칙 12가지가 되는 거겠죠. 이런 개념. 이런 말장난이 섞일 수 있어. 알겠죠? 경우의 수라는 걸 배운 거고 아직 순혈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얘는 했던 내용이야. 근데 솔직히 순혈은 쌤이 유형을 다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면 되고 솔직히 시험을 어렵게 내면 경우의 수에서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렵게 내면. 알겠죠? 일단 뒤에 거랑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 대표 문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907번부터 볼게요. 확률은 지금 안 배우니까 오케이. 자 보자. 쌤이랑 지금 주사위를 동시에 2개 던질 건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래요. 그럼 쌤이 그냥 첫 번째 주사위랑 두 번째 주사위 나오는 눈의 수를 A랑 B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합해서 뭐? 5일 때 또는 합해서 6일 때 맞아요? 이거 2개? 그럼 구하는 게 얘들아 이제 경우의 수니까 더해서 원하는 조합 뭐 있냐? 1, 4, 2, 3, 3, 2, 4, 1 4가지. 여기는 1, 5, 2, 4, 3, 3, 4, 2, 5, 1 5가지 더해야겠죠. 또는이니까. 알겠지? 뭐야? 똑같은 문제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요.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가지고 와달래요. 4의 배수 몇 개? 1부터 100까지 25개. 6의 배수 몇 개? 96까지니까 16개. 답은 41개. 있네. 5번. 아니죠. 아니지. 왜?
분류할 거잖아. 우리 분류했잖아요. 나눠서 풀 건데. 맞지? 4의 배수랑 6의 배수 우리가 빠짐없이 센 거 맞죠?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죠. 누구 있습니까? 12의 배수들. 그래서 걔네들은 두 번 셌기 때문에 한 번 빼주셔야 합니다. 12의 배수는 96까지 8인가요? 12 곱하기 8이 96이니까 8개 빼주면 될 것 같아요. 답이 있나요? 1번? 뭐 이런 거는 쌤이 언급한 것 중에서 배운 게 없긴 하지만 얘는 그냥 안 배워도 풀 수 있습니다. 왜? 근데 x, y, z 조합해가지고 얘들아 8 만드는 거야. 근데 쌤은 자연수 x, y, z이기 때문에 최소 1, 1, 1부터 넣을 거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제일 큰 개수부터 먼저 채워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x에 1 넣는 거죠, 얘들아. 그러면 y 더하기 z는 얼마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지. 그럼 이제 쓰는 거지. 뭐부터? 아까 한 것처럼 1, 5, 2, 4, 3, 3, 4, 2, 5, 1 5개. x가 2일 때 가볼까요? 그럼 y 더하기 z가 얼마 되면 될까? 4, 1, 3, 2, 2, 3, 1 그러면 x가 3이면은 y 더하기 z는 2가 돼야 되니까 조합이 1, 1밖에 없겠네요. 3개, 1개. 됐나요? 이해갔어요 혹시? 놓친 부분? 없죠. 이 문제 당연히 자연수뿐만 아니라 의미한 인정수, 명도 끼울 수 있으니까 문제 잘 읽고 풀어줘야 돼. 알겠죠? 어려운 거 없어. 잘못 쓰면 그냥 놓치는 게 하나 차이로. 이런 게 좀 중요하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하나 덜 세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잘 세주셔야 됩니다. 보자. 이런 것도 이제 재미있긴 하거든요? 잘 또 풀어보면 재밌어. 보자. 지금 쌤이랑 지금 몇 자리 자연수 만들 겁니까? 10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3자리 자연수 만들겠죠. 근데 3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특징이 있네요. 우리가 만들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에 특징이 있어요.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밖에 못 온대요. 그럼 몇 개 올 수 있어? 100일 수도 있고 300, 500, 700, 900일 수 있으니까 5개 경우가 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풀겠지만 약간 고법칙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왜?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니까 고법칙 맞겠죠. 10의 자리 가볼까요? 소수? 잘못 쓰면 또 틀리는겨. 몇 개요? 뭐 올 수 있어? 한 자리수 소수. 4개. 2, 3, 5, 7, 4개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짝수. 짝수도 실수할 만하죠. 4개. 지훈이 4개? 아 그러네 4개네. 왜 이 사람 10 거잖아. 4개 맞죠? 10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잘 읽어보자. 이거를 아마 작년 하려고 해서 약간 뭐 있었던 것 같아. 문제 잘 읽어봐. 올해는 안 나오려고. 1의 자리가 짝수가 아니야, 얘들아. 네? 잠시만요. 뭐. 0도 넣어야죠. 왜? 1의 자리가 짝수가 아니고 3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인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쌤이랑 여기 5 뭐였지, 얘들아? 1, 3, 5, 7, 9 중에 한 개. 맞아? 여기 봐. 10의 자리는 2, 3, 5, 7 중에 한 개. 맞아요? 122는 너네가 말하는 5, 4, 4, 2, 4, 6, 8 중에 한 가지 맞죠? 근데 얘를 5, 4, 5로 써도 된다고. 누구 껴도 된다고요? 0 껴도 되잖아. 120 짝수 아니야? 맞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의 자리가 짝수인 거는 2, 4, 6, 8밖에 안 돼. 근데 지금은 3자리 자연수가 짝수이고 싶은 거니까 0을 껴줘야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우면 위거 참고해서 풀어도 되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 이쪽 라인은 다 유형 같아요. 여기부터 이제 다 유형이야, 얘들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처음 풀 때 대표 문제 강의 한번 봐주시고, 이해 안 가면 위에 거 참고해 주시고. 얘는 공식이어서. 약수의 개수 공식은 소인수분해가 일단 제일 우선입니다. 소인수분해 해줘야 돼. 그럼 54, 6, 9, 54 맞나요?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맞죠? 6, 9니까. 그럼 2 한 개, 3, 3개 맞아? 여기까지 괜찮지? 빨리 올 수 있죠? 약수의 개수는 한번 설명해 줄게. 일단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뭐야 약수였으니까 2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몇 개예요? 8개. 됐나요? 그럼 잘 봐. 54가 더 작지? 8개 한번 써볼게 쌤이랑. 1, 2, 3 바로 6이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지 13이랑 하면 14, 18일 것 같은데? 맞지? 이렇게 될 것 같아. 잘 봐. 지금 왜 1씩 더해서 너네가 곱하기 했냐면은 너네 2라는 숫자를 얘랑 얘로 만드는 거야 얘들아. 이 약수 애들을 이 2라는 숫자랑 이 3의 세제곱은 3이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3개 있다는 뜻이겠죠? 2 한 개랑 3 세 개로 만드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근데 이쪽 라인 애들은 다 만들 수 있잖아. 얘는 뭐요? 2 한 개랑 3 세 개 써주면 되고 뭐 얘는 3 2개 써주면 되고 얘는 3 한 개 써주면 되잖아. 근데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2가 썼어 안 썼어? 2를 안 썼죠. 그럼 2를 안 썼으니까 2를 안 썼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2의 0제곱까지.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숫자를 다 봤을 때 2가 안 들어간 숫자도 있고요. 2가 들어간 숫자도 있습니다. 2가 한 개밖에 없었잖아. 약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2라는 거는 2를 쓰거나 안 쓰거나 해서 2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 4개는 3이 3개 있다고 했죠. 3을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안 쓰거나 따지. 얘 3 3개 쓴 거죠. 얘 3 썼어? 안 썼죠. 얘 3 1개 썼고 2개 썼고 뭐 3개 썼고 이렇게. 그래서 1개씩 늘려서 가지고 오는 거고 근데 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왜 1을 더하는 쌤이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이 약수를 보면은 이런 1 같은 경우는 2도 안 쓰고 3도 안 썼잖아. 이런 애들 때문에 안 쓰는 애 한 가지가 추가돼야 돼요. 알겠죠? 90 볼까요? 9 곱하기 10인가?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네. 어떻게 하자고 얘들아? 치수에 1씩 더해서 곱하기. 오, 빠른데요. 더하자. 20개. 그 다음에 위 어렵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바로 밑에 거 위에 거 2개 해줄게. 근데 내가 알기로 밑에 문제가 위에 거랑 똑같이 풀리긴 할 텐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잘 봐. 지불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지금 바로 설명해 줄게. 그냥 지금 이 유형에서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있는 건데 방법의 수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너네 잘 봐. 이 문제를 봤을 때 너네 100원 어떻게 지불할 거야? 얘 보면 100원 어떻게 낼 수 있어? 우리 지금 짤짤이 몇 개 있어? 100원, 50원 2개, 10원 3개. 100원 어떻게 낼게 너네? 100원 1개. 아니면 50원 2개. 맞아? 근데 얘는 몇 개로 쓰는겨? 방법은 2개. 금액은 1개. 똑같은 100원이니까. 괜찮아? 이 차이점입니다. 오케이? 그럼 아까 약수랑 약간 비슷하게 접근할 건데요. 이 문제는 무조건 알아야 돼. 뭐냐면은 지금 쌤이랑 지금 이 100원이랑 50원이랑 10원짜리도 금액을 만들 거죠? 지불하는 방법을 세는 거니까. 그럼 혹시 60원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60원은? 50원 한 개, 10원 한 개 맞습니까? 100원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이거야. 안 쓰면 돼. 무슨 말이야? 110원 어떻게 110원? 얘가 있어가지고 애매하네. 어쩔 수 없구나. 150원 가보자. 150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100원 한 개, 50원 한 개, 10원 안 썼죠. 그러면은 개수가 한 개지만 어디 봐? 개수가 한 개지만 쌤은 한 개 낼 수 있고 안 낼 수도 있다고.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100원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러면 5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되겠어? 3가지. 1 더한 겨. 이 새끼 왜 1도 왜 더해?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0원은 3개 있으니까 몇 가지 낼 수 있어? 10원, 20원, 30원, 빵원 4가지. 그럼 이제 내가 이 동전으로 만드는 금액의 수,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만드는 거니까 한 가지 일이죠?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답 얼마예요? 24가지. 근데 단 뭐라고 써있죠? 영혼을 지불하는 건 제외 안 돼요. 몇 가지 빼줘야 돼? 한 가지 빼줘야 돼. 왜? 우리 왜 추가했어? 안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다 안 내는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네? 하나 빼줘야죠. 빵원에. 이게 방법의 수인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바로 밑에 거 가볼게요. 금액에서는 딱 유형이 정해져 있긴 한데 얘로 쌤이 표현이 가능하려나? 금액의 수는 일단 아직까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만들 수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50원짜리가 있는데 약간 금액의 단위가 맞는 놈은 누구냐면은 50원 좀 따로 줘 혼자. 10의 자리를 바꾸는 놈이니까 50, 0. 5랑 0 차이로 바꾸는 놈이니까. 맞아? 근데 100원이랑 500원짜리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 100의 자리에 바꾸는 거니까 100이랑 500으로. 맞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돈을 합칠 겁니다. 그냥 얘를 환전할게요. 100원짜리도. 그럼 100원짜리에 몇 개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다 합치면은 100원짜리가 18개 있는 거 맞아? 50원짜리 1개 있는 거 맞고? 그럼 이 상태에서 푸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어떻게 풀 거야? 쌤 50원짜리 1개 있네? 그러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2가지. 100원짜리 18개 있네? 그러면은 1개부터 18개 다 낼 수 있고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 19가지 맞아요? 그럼 몇 가지야? 38가지겠죠? 여기서 일단 위에 거 공부했으면 뭐 빼줘야 돼? 빵원 빼줘야죠. 근데 이제 더 뺄 거야. 이게 금액의 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금액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없는 금액도. 우리가 지금 금액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다 쓰면은 1850원 맞나요? 그냥 빵원까지 쓸게 얘들아. 0원부터 1850원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일단 0원 제외했죠. 근데 이 50원부터 1850원까지 만들 수 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원? 여기에는 400원이 들어가 있죠. 왜? 100원짜리 4개 쓰면 되니까. 근데 원래는 100원짜리 4개가 없는데? 좀 되시나요? 이해가? 아깝게 훨씬 쉬운 거야. 방법의 수가. 방법은 그냥 중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 다 따로따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어도 그냥 세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같은 금액이면 한 가지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전을 해서 금액 단위로 풀어줘야 돼. 근데 금액 단위로 다 가지고 오대. 38개 다 가지고 오대. 0원 빼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해줘야 돼? 안 되는 금액 빼줘야 돼. 그럼 400원만 있냐? 아니지. 이해 돼? 안 되죠. 그냥 지금 포인트는 1850원까지 100원짜리 4개 쓰는 거 다 빼줘야 돼요. 100원짜리 4개는 없으니까. 못 만드니까. 그럼 또 뭐 있어? 900원, 950원, 1450원, 뭐야? 1400원, 1900원, 1900원은? 원래 없으니까 뭐 만든, 없잖아. 그럼 6가지 더 빼줘야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이쪽 라인은 얘는 쉽고요. 오른쪽 건 좀 중요하긴 한데요. 왼쪽 보자. 아까 이거 그거야. 얘들아 서울, 대전, 부산 문제. 지금 쌤이랑 문제에서 A 지점 출발해서 C 지점까지 가고 싶대요. 근데 가는 루트가 여러 가지 있네. 어떻게 가볼까? A, B, C 가볼까? 뭐 여러 가지는 아니긴 하구나. A, D, C 가볼까? 혹시 이 2가지 말고 더 있나요? 가는 루트가? 없죠. A 지점 출발해서 C까지 가고 싶은 거니까. 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거 아니겠어 얘들아? A에서 C까지 가고 싶은데 A에서 B 들렸다 C까지 가는 거고 A에서 D 들렸다 C까지 가는 거잖아. 다 곱하기입니다. 한 가지 일이니까.
경우의 수만 잘 세주십시오. A, B 두 가지, B, C 네 가지, A, D 세 가지, D, C 두 가지. 14가지를 가지고 와주면 돼요. 괜찮나요? 너무 어렵게 안 느껴도 돼, 얘는? 쉬워. 오른쪽. 이 색칠하기가 또 어렵게 되면 또 어마무시하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대표 문제니까 간만 잡아볼게요. 우리 어차피 얘도 하고, 샌도 하고, 올림포스 캐슈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풀어볼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틀려도 돼. 한번 해석해봐. 쌤은 지금 4가지 영역을 칠할 건데 4가지 색깔이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온 말 이거거든, 얘들아. 이거. 같은 색을 쌤은 중복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팁을 주자면은 A, B, C, D 중에서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부터 색칠해주면 돼요.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부터. 그럼 A, B, C, D를 봤을 때 B나 C부터 먼저 색칠해주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 쌤이 B를 색칠할게요. 몇 가지 색깔로? 4가지 중에 1가지로. 그럼 색깔 이제 A, B, C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쌤이 A 색깔로 색칠해버렸네 여기를. 그럼 나머지 3가지 색깔로 지금은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색칠해도 돼. 너네 맘대로 아무데나. 그럼 잘 봐. 뭐 A부터 해도 되고요. C부터 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A부터 가볼게. 그럼 쌤 3가지 색깔 중에서 1가지 여기 칠할게요. B로. 그럼 B 썼다. 원래 2가지가 남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C 영역 입장에서는 2가지 중에 1가지 색칠하는 거 맞아. 왜? C는 B랑 인접해 있고 A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2가지 색깔을 피해줘야 되잖아. 그럼 C랑 D 중에 1가지 색칠하는 거 맞아요. 2가지로. 문제 포인트. D는 꼭 얘로만 색칠 안 해도 됩니다. 왜? D 입장에서 인접한 영역만 버리면 되는데 A, C만 색칠 안 하면 돼요. 누구 색칠해도 돼? B 색칠해도 돼. 왜? 이 그림 얘 뭐 어긋난 거 있냐? 같은 색 중복해도 된다며. 앉았어. 인접한 영역 뭐 다른 색깔 아니 같은 색깔 있어? 없잖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색칠하기 개념이기 때문에 할만한가요? 괜찮나? 알겠죠? 이 도형이 엄청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또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노가다 문제 뭔지 아시죠? 그냥 다 써서 푸는 문제. 근데 유형이 진짜 그겁니다. 수용도가. 그래서 얘는 조금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보기가 4개죠? 답은 9입니다. 4개일 때는. 풀면 나와. 그냥 외운 거야. 그러면 5개 보기가 나오죠? 그럼 44야.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A, B, C, D 문제여서 9개야 답은. 근데 만약에 A, B, C, D, E야. 그럼 답은 44개인겨. 이거 다 구해야 돼? 그러면 좀 오바지 않을까? 시험 기간에? 시험 시간에? 시간 낭비죠. 이런 쪽은 외워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유형이냐면은 이제 문제 한번 해석해 줄게. 이름은 수용도인데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나뭇가지가 좀 뻗쳐지는 이런 문제 설명일 거야. 이런 걸 뭐 수용도라고 할 거예요 아마. 다 쓰는 게 이렇게. 그냥 봐요. 지금 문제는 A, B, C, D 자물쇠가 있는데 뭐래니? 열쇠는 자기 자물쇠에 꽂지 않을 겁니다. 모두 열리면 안 되니까. 모두 열리면 안 되니까 A 자물쇠에는 A 열쇠 안 꽂는다고. 그럼 제가 그럼 3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 각각 3가지는 누구 해야 되나? B, C, D를 꽂을 거죠, 열쇠를. 맞습니까? 근데 B, C, D일 때 이 오른쪽 경우의 수가 달라요. 그래서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 일단 잘 봐. 왜냐면은 B 꽂았어, A에. 그럼 남은 열쇠 몇 개 있어? A, C, D 남았지? 맞죠? A, C, D. 그럼 A, C, D 3가지 꽂을 거 맞죠? 맞습니까? C 꽂았어. 그럼 여기 뭐 남았어, 열쇠? A, B, D 남았죠? 근데 여기 A, B, D 쓸 거야, 너네? A, B, D 쓸 거야? 안 쓰죠. 왜 A, D만 써야지? B 열쇠 못 꽂는데.
D열쇠는 뭐 쓸래? D열쇠는 D열쇠 썼어. A, B, C 남았지. 그럼 A, B, C 남았으니까 세 가지 쓰는 게 아니고요. B는 버려야 된다고요. A, C밖에 못 꽂아 여기는. 이해 갔나요 혹시? 안 갔어? 아니 근데 어려운 게 아닌데? 왜냐면은 소문자는 여기에 뭐다? 이 문제 유형이. 왜냐면 대문자랑 소문자가 딱 열쇠를 꽂으면 열리는 거야. 근데 모든 점에서 열리지 않고 싶대. 너네가 구하는 경우의 수에는 A에는 A가 오면 안 되고요. B에는 B가 오면 안 되고 C랑 D에는 각각 CD가 오면 안 돼. 그래서 A에 뭐 쓴 거야? B, C, D로 나눈 거잖아. A 못 오니까.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C 썼네? 그럼 열쇠 A, B, D 남았는데 여기다 A, B, D 쓰면은 어떤 경우가 안 되냐? 예를 들어서 C, B 뭐 남았냐? A, D 남았냐? C, B, D, A로 열쇠를 꽂아버리면은 여기 열리잖아. 그럼 이 문제 안 되는 거지. 그럼 버려야죠 얘는. 그럼 잘 봐. 아 쌤이 3 곱하기 3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세 가지일 때 세 가지가 아니라고. 얘는 두 가지고 얘는 두 가지니까. 다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 이게 수영도. 그러면 지금 딱 두 번째만 해봤는데도 좀 토 나오죠?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얘는. 근데 뭐 뒤에도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외워서 풀어주시면 되고 솔직히 얘 나온 거 본 적이 없어 문제. 3개면 2개야. 이거 2개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한번 기억해주면 되고 그냥 나중에 한번 또 언급해줄게 쌤이. 일단 이쪽 2개만 외워주면 되고요. 답은 2번인데 한번 9개 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잘 봐. 또 쓰면서 또 이해할게요. 쌤이 B, A 열쇠 썼다. C, 열쇠 뭐 남았어? C, D 남았죠. C, D 꽂을 수 있어? 못 꽂지. 무조건 D, C만. 얘 한 개 되는 거야 이제. B, A, D, C 꽂으면 열쇠 열리는 거 있어? 자물쇠? 열리는 거 없잖아. 됐어? B, C 썼어. 그럼 쌤은 열쇠 지금 뭐 남았지? A, D 남았나? 그럼 여기도 무조건 D, A 여기 있죠. 두 가지. 이렇게 할게 그냥 다 쭉 세보자. B, D 썼어. 뭐 남았냐? A, C 남았죠. 여기도 A, C밖에 안 되겠지. C, A 안 되니까. 이해 가셨나요 이제? C, A 꽂았어. 뭐 남았어? B, D. 그럼 여기도 D, B밖에 안 되겠네요. C, D 꽂았어. 뭐 남았냐 우리야? A, B 남았냐? 이제 A, B 잘 봐. 선생님 이렇게 꽂아도 되고요. 이렇게 꽂아도 되네요? 맞아. 둘 다 돼. 그래서 이게 뭐 A일 때 그냥 이쪽 계열은 거의 그런 것 같아. 세 가지로 나왔잖아요. 답이 9개였잖아. 세 가지 나와. 그럼 잘 봐. 아까 44개였죠. 5개일 때. 그러면 느낌이 이거죠. 그냥 한번 들어봐. A, B, C, D가 있으면은 A에는 A 열쇠는 못 열고 E 열쇠가 추가되겠죠. 그럼 각각 11개씩일 거야. 그래 답이 44개가 나올 거예요. 일단 마무리 지어볼게요. D, A 써볼까? 열쇠 뭐 남았냐 얘들아? B, C? B, C밖에 안 되네. B, D, C 썼어. 뭐 남았냐? A, D? A, P? 고마워. A, B. B인 줄 알았다 저거. 8개, 9개. 됐죠? 수영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 다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랑 이제 배울 내용은 순열 내용이고 얘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운 내용이니까 잘 봐야 되고요. 순열을 약간 줄임말 같은 느낌으로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 뭐냐면은 순서대로 나열. 봤냐? 그럼 순서대로 나열은 무슨 말이냐? 그냥 보통 이제 순열에서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 사람 줄 세우기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선생님 만약에 A, B, C, D라는 5명이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 이 5명을 줄 세워볼게. 그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 세는 겁니다. 그럼 5명이 줄 서려면은 자리가 몇 자리 필요하겠어? 5자리 필요하겠죠? 5자리 일단 만들고 가겠습니다. 그 맨 앞자리에 누구 올래? A요. 와도 되고 B요. B가 와도 되고 C요. 5가지 있겠죠. 그럼 5가지라는 거는 5명 중에 1명이 쓴 거겠지. 그럼 두 번째 자리 당연히 이를 제외하고 4명 중에서 이 두 번째 자리 갖고 싸우겠죠.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자리 수는 5가지, 두 번째 자리 4가지, 세 번째 자리 3가지, 5, 4, 3, 1. 이게 이제 따로따로 보긴 했지만 한 가지 일이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한 번에 줄 서야 되니까.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됩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글쎄 만약에 2명을 더 늘리면 어차피 자리는 7자리일 거고 숫자도 조합이 뭐겠어? 맨 앞자리는 7명 중에 1명, 또 6명, 5명, 결국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한 자리 쓸 거 아니야 여기에. 어차피 그러면 다 이런 틀이야. 5명을 줄 세우기, 7명을 줄 세우기. 그럼 항상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승이라고 써 있는데요. 보통 계승형으로 많이 안 쓰고요. 5 느낌표 쓸 거고요. 얘를 느낌표를 이제 팩토리얼로 읽을 건데 줄여서 5팩이라고 할 겁니다. 쌤이랑 이제. 그럼 혹시 여기는 계산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7팩. 그럼 이 팩토리얼 계산 방법은 뭐냐면 얘들아 5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1까지 곱하는 겁니다. 7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 방법 말고 우리 왜 5팩 오는 거였어? 왜 7팩 오는 거였어? 이 계산이 뭐였길래? 이게 뭐 하는 거였죠 우리? 아까? 줄 세우기였죠? 5명 줄 세우기여서 5, 4, 3을 썼었잖아. 7명 줄 세우기여서 7부터 1까지 곱했었죠? 이 계산 방법을 이제 쌤이랑 기호로 쓰자고 하는 겁니다. 5팩이랑 7팩.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몇 명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n명 줄 세우고 싶대요. 그럼 얘를 뭐로 쓰자고요? n팩으로 써주자고요. n팩으로. 4명 줄 세우기 4팩, 10명 줄 세우기 10팩. 근데 이 계산 방법은 뭐부터? n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줄 건데 어디까지? 꼭 항상 1까지 곱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순열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떤 게 순열이냐면은 5명 중에서 이제 뽑는 겁니다. 5명을 다 줄 세우는 게 아니고요. 5명 중에서 3명만 줄 세울 거예요. 그럼 누가 또 어차피 계산 방법이? 어차피 누구 올게요? 5명 중에 1명. 그럼 1명 줄 섰다? A. 그럼 여기 누구 싸울 거야? B, C, D가 싸우겠죠. 4명 중에 1명. 이 줄 섰다? 그럼 나머지는 3자리 갖고 싸우겠죠. 5, 4, 3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기호로 쓸 거냐? 순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퍼뮤테이션의 앞글자 P를 따서 P라고 쓸 건데요. 우리 이거 5, 4, 3 어떻게 온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은 5명 중에서 3명 줄 세운 거죠. 5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줄 세운 거죠. 기호 5P3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 조금 기호 쓰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집합 배울 때도 중괄호로 공부한 거잖아. 맞지? 이 순열이랑 뒤에 배울 내용 조합 쓸 때 이 P가 조금 대문자 좀 개념이긴 해요. 그 다음 소문자가 이 숫자가 앞에랑 뒤에 올 건데 밑에 쓰는 거야. 밑에. 이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써줘야 돼. 5P3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해석이 뭐라고 해야 되나? 5명 중에 3명 줄 세우기. 그러면 이제 우린 이렇게 방금 공부를 했지만 이제 계산을 이렇게 주로 할 겁니다. 5P3이 뭐라고 해야 되나? 5명에 3명 줄 세우기. 근데 어떻게 쓰자고요? 5명 중에 3명 줄 세울 거니까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곱하기니까 5, 4, 3, 60 쓰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열 이 P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숫자 시작입니다. 뒤에 숫자 개수예요. 5P3이라는 게 5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자. 근데 이 3개라는 게 1씩 줄어든다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5P 일단 해석부터 해볼까? 5P 무슨 말이라고?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오케이? 그러면은 이 계산 방법 말고 원래 줄 세우기로 접근하면은 5명 중에 여기 몇 명 올게요? 5명 중에 1명 오겠죠? 그럼 1명 줄 섰어. 나머지 마지막 자리는 4명 중에 1명이 앉도록 서 있도록 싸우겠죠. 5, 4, 20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계산해버리면은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 끝. 5, 4, 20. 이게 순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식적인 이제 기호는 이제 앞에 숫자는 앞에랑 뒤에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호로는 NPR로 써 있을 거야. NPR. 알겠죠? 그래서 이 해석이 뭐라고 해야 되나? 5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우기. 5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우기. 얘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N명 중에서 R명 뽑아서 줄 세우기입니다. 알겠죠?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쌤이 계산을 써주긴 할 텐데 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끝자리가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지금 올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R개 곱한 거야. 알겠지? N부터 시작해서 R개. 이게 NPR입니다. 순열.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줘야 돼. 왜? 순열과 조합 단원인데 조합은 가운데 기호 바뀝니다. C로만. 그러니까 오늘 거 좀 잘 알아야 뒤에 거도 연결지어서 할 수 있고 그래 알겠죠? 좀 연관성이 있긴 해요. NPR. 오케이. 한번 계산 좀 연습하고 또 성질 설명해 드릴게요. 7P2 가볼까요 얘들아? 7P2 이건 기본적인 계산이어서 쉽게 넘어가줘야 됩니다. 7P 얼마죠? 오, 잘하는데요. 7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면 돼. 4P3 오. 예? 깜짝 놀랐네. 와, 깜짝 놀랐네. 진짜인데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볼게요. 못 배운 줄 알았어. 그럼 혹시 4P4는 얼마죠? 24. 24죠. 그 잘 봐. 4P4 한번 그 우리 순열의 문장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야? 4명 중에서 4명 뽑아서 줄 세우기네. 이게 뭐랑 똑같죠? 아까 했던 거. 4팩이랑 똑같죠. 선생님 저게 뭐였다? 4팩 뭐였죠? 4명 줄 세우기. 7명 줄 세우기. 5명 줄 세우기 기억나시죠? 5팩, 7팩. 오피오는 500이랑 5팩은 5팩 똑같죠.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 4명 다 줄 세우는 거 아니에요. 4P4는 4P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질 몇 개 알려줄게요. 방금 거 한 거면은 NPN 있잖아. 방금 한 거. 뭐였어?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뭐라고? N팩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NP1은 얼마일까 얘들아? 어려운 거 없어. 4명 중에서 1명 줄 세울게요. 4. 얘는 그냥 앞자리 숫자 얻으시면 돼요. NP는 N. 그러면 이제 영 모두잖아요. 없죠? 0대 얘를 한 가지로 칠 겁니다.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냥 공집합이라고 생각해. 그냥 한 가지. NP0도. 됐어요? NP0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외울 거 있는데요. 정의. 혹시 0팩은 얼마일까요? 일단 이 새끼 한번 생각해봐. 0팩. 팩토리얼 아까 뭐였죠? 팩토리얼? 4팩. 우리 뭐였지? 4팩? 4명 주세요. 4명 줄 세우기였고 계산하는 방법 뭐였죠? 이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까지 곱해? 1까지. 그럼 계산해줘. 0팩. 0.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야 돼.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근데 그럼 얼마라고? 연지? 0. 근데 1로 정의되기로 했어요. 0팩. 알겠지? 0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을 세우는 경우를 쓰기 때문에 0은 없어. 안 세우는 거 없어. 안 세워도 한 가지로 보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해볼게. 뭐 NPR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저기 써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5P7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그렇지. 왜? 5명 중에 7명을 뽑아서 줄 세울 수가 없지. 5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R은 많이 넘어봐야 N이야. 제일 커봐야 R은 N 이하입니다. 알겠죠? 이게 순열 끝이야. P. 순열. 저도 1로 쳐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이해요? 나올 수 없는 숫자지. 값을 모르지. 됐어요? NPR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여기 밑에까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우리 이 밑에 성질을 한 거예요. 저 2번은 처음 배운 거고 뭐 지금 엄청 급하진 않아. 근데 쌤이 저렇게 왜 되는지 설명해 줄게. 나도 이게 박스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쟤네. 그래서 이따 문제 풀 때 나오면은 참고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쌤이랑 OPE 얼마였지 얘들아? 5명 중에서 2명 줄 세우기는 5 곱하기 4라고 했었죠. 5부터 시작해서 2개. 근데 문제에서 이 OPE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 하는 거냐면은 n팩을 5팩을 뭐로 나눈 거예요? 여기가 n-r팩 5 빼기 2팩 3팩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쓰자고 한 거야. 그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한 거죠. 왜? 5팩은 뭐야? 5부터 1까지. 근데 3팩은 3부터 1까지. 5, 4, 20만 남죠. 그래서 이 OPE를 n-r 5 빼기 2팩으로 5 빼기 2팩분의 5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알겠죠? 이런 게 순열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뒤에 유형을 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형이 별로 없거든? 그 유형 연습하고 뒤에 문제 가볼 거예요. 그래서 조합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얘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련에서. 알겠죠? 오케이. 쌤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5명을 줄 세울 겁니다. 5명 줄 세우기 몇 가지라고요? 5가지. 5팩. 그럼 5팩 해석하는 방법은 5, 4, 3, 2, 1. 그래서 어디까지 암산돼? 3팩. 4팩. 팩이 뭐였지? n명 줄 세우기. 5명 줄 세우기 팩토리얼. 그러니까 3명 줄 세우기 몇 팩이야? 3팩이죠? 3팩 해서 뭐라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야? 이거 왜냐면은 너무 많이 나와서 외워야 돼. 언제까지 5, 4, 3을 곱하고 앉아있을게요? 외워야 돼. 알겠죠? 4명 줄 세우기 몇 팩이야? 24.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쉽지, 맞지? 근데 딱 몇 팩이 하면은 바로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5명은요? 5명 줄 세우기 5팩이라고 했었죠? 120까지. 그래서 5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120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밑에 숫자부터는 솔직히 얘까지 외워주면 좋고 이 밑에 숫자부터는 안 외워도 돼. 왜? 그냥 제일 마지노선 끝에 720 외워놓고 뭐 7팩이면 7 곱하면 되고 8팩이면 7, 8 곱해주면 되고 이렇게 연장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조합은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순열 풀 때.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해 주시고요. 왜냐면 또 쓸 거 있기 때문에 분명 3팩, 4팩, 5팩, 6팩 기억해 주시고 세미나가 뭐라고 했어? 5명 줄 세우는 거? 5팩 마지막으로 할 거야. 5부터 시작해서 4, 3, 2, 1이어서 120까지 나온다고 했죠?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은 이 5명을 줄 세우는 거를 조금 조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이웃하도록 줄 서는데 친한 친구끼리 꼭 같이 줄 서고 싶은 거지. 이웃하도록 이런 느낌이야. 맞아. 그럼 나랑 A, B가 이웃해서 줄 서고 싶대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도록 문제는 얘들아 묶으면 돼요. 이웃하는 애들끼리 묶어주세요. 그럼 A, B 이웃했죠? 묶었다는 의미는 얘를 한 명으로 보자. 몇 명입니까? 4명. 4명. 그러면 어차피 이 인원은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4명 줄 세울 거예요. 4팩 그렇지. 근데 이 4팩 줄 세우는 과정에서 항상 꼭 A가 앞에 줄 서야 되나? 그냥 붙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B로도 줄 쓸 수 있겠죠? A, B 2명 줄 세우기 들어가야 됩니다. 2명 줄 세우기 몇 가지입니까? 2팩? 그냥 써 일단. 나중에 계산해주면 되니까 2팩. 오케이? 그 다음에 4명도 줄 서고 2명도 줄 서야 되잖아. 지네끼리 곱하기. 됐어요? 뭐가 싫어? 볼까요? 됐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이번엔 너네만 이웃하냐? 3명도 이웃하고 싶대요. 그러면 얘는 총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2명. 그렇지. 2명 줄 세우기 2팩. 이웃한 애들끼리도 보는 거야. 2팩. 3팩. 그렇지. 3팩 조심해야 돼요. 3가지 아니죠? 6가지. 3, 2, 1이니까. 오케이. 이웃하도록은 묶어서 인원수 좀 바꿔주시고 묶은 애들끼리 순서 고려. 순서 바꾸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이웃하도록 나왔으니까 뭐 나올 것 같아요? 안 이웃하도록.
안이웃하도록. 뭐라고 말해야 되죠? 혜린이 이웃하도록 나왔으니까 국어 잘한다며. 안이웃하도록 좀 어감이 좀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이웃하지 않도록. 뭐야? 아니 더 짧게 쓸 수 있는데 아니요. 이웃하지 않도록은 칸막이를 세울 겁니다. 그럼 잘 보자. 무슨 말인지. 쌤이랑 이제 A, B, C도 계속 쭉 갈 건데 이번에는 A, B가 이웃하지 않고 싶대요. 그럼 A, B 떨어뜨려줘야 되잖아. 그럼 누가 칸막이가 돼야 될까? 그렇지. 다른 애들이 칸막이가 돼줘야겠죠. 그러면 C, D를 먼저 줄 세우면 됩니다. 몇 가지죠? 3명 줄 세우기니까 3팩 써주면 돼. 그럼 이제 여기서는 쌤도 그냥 다 쓴다. 그냥 쌤도 다 쓰세요. 아니면 동그라미 써도 되게 상관없는데 너네 마음이요. 그 CD를 쓰든 동그라미를 쓰든 3명 줄 세워서 3팩 했지. 근데 그럼 A, B가 지금 들어갈 공간이 몇 가지가 있죠? 사이사이가? 딱 보니까 어때요? 셋도 어려운데 어떻게 셋으로 했지? 두 가지면 네 가지, 두 개 아니면 네 개 아니야? 세 가지 어떻게 나왔어? 하나, 둘, 셋, 네 가지 나오죠. 사이사이. 맞습니까? 이 네 가지 자리에 A, B가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럼 아까 뭐 했어? 네 개 중에서 두 개 뽑아서 그 자리에 A, B가 들어가 주면 되잖아. 맞죠? 그럼 뭐라고 주면 돼? 아까 했던 거? 네 자리 중에서 두 개 뽑아서 나열하기. 4P. 4P, 그렇지. 이제 계산한 게 얘들아. 몇 가지요? 6. 6가지. 어떻게 하자고요? 4부터 시작해서 두 개. 24잖아. 12? 12, 24, 3. 4부터 시작해서 두 개. 오 진짜. 72까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웃하지 않도록. 딱 이 푸는 방법만 살짝 좀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두를 더해서 항상 얘들아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집합 개념처럼 이웃하도록이랑 이웃하지 않도록 다 더해서 전체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야. 왜냐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제 만약에 A, B, C를 이웃하도록 해볼게요. 그럼 A, B, C가 이렇게 묶여서 가는 거 맞죠? 맞지? 이런 게 A, B, C 이웃하도록 맞지? 그럼 A, B, C가 이웃하지 않도록은 이런 경우지 않겠어?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이웃하지 않도록이죠. 이해 갔어? 됐어? 봐봐. 그러면 얘는 이웃하도록이고 얘 이웃하지 않도록이야. 그럼 잘 봐요. 이둘을 더해서 원래는 전체가 나오는 게 맞지? 줄을 서는 경우에서 A, B가 C가 이웃하는 거랑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거랑 더하면 전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연습할게요.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구하자 얘들아? 3명 이웃하는 거? 몇 명으로 보는 거야? 3명. 그렇지. 3명 줄 세우기. 3팩. 그럼 누구 신경 써줘야 돼? 그렇지. 안에 거. 3팩. 3팩 얼마라고? 좋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 볼까? 어떻게? A, B, C가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누가 칸막이가 돼야 돼요? D 먼저 줄 세울게요. 몇 팩? 2명 줄 세울 거니까 2팩. 근데 A, B, C는 자리가 어디야? 3자리밖에 없네? 3자리에 3명 줄 세우기 몇 가지야? 3팩. 6, 2, 12 더하면 48. 그런데 5명 줄 세우기 전체 몇 가지? 120가지. 안 된다고.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꼭 이웃하도록이랑 이웃하지 않도록이 전체가 아니야. 더하면. 쌤 말은 이웃하지 않도록 문제를 풀 때 항상 얘로 풀어야 된다고. 전체를 구한 다음에 이웃하도록 풀 때는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드물긴 한데 3명이어서 가능한 것 같긴 해요. 동그라미 그냥 칠게. 이런 거 어떠냐? A, B, D, C. 이웃했냐? A, B, C? 이웃하지 않았죠. 그래도 또 A, B, C가 이웃하지 않았냐? 아니, A, B는 이웃했잖아. 이런 경우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냥 120까지 이런 일이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이런 애들 때문에 저 두 개를 구하는 과정에서 6건처럼 전체에서 1번을 빼거나 전체에서 2번을 빼는 게 아닙니다. 이웃하도록 이웃하지 않도록은. 항상 저렇게 이웃하면 묶어. 이웃하지 않도록 칸막이. 됐어요? 어차피 또 뒤에 풀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우리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는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마스터하고 가주세요. 남녀 교대로. 얘는 남자 여자 뭐 반대 성별인 거 이렇게 조금은 나오거든. 딱 두 가지만 나와 사람이. 남자 여자 보통 써볼게요. 뭐가 쉽냐. 인원수가 차이 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남자 셋 여자 셋 줄 세우기 할 건데 이런 문제는 남녀 교대로 줄 세울 거예요. 남녀 교대로. 그러면은 남녀 교대로잖아. 그럼 얘는 혹시 연함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 되지 않나요? 맞지? 그럼 무조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맞죠? 다시 말하면 5명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 남자 자리랑 여자 자리가 정해져 있어. 맞지? 왜? 남자는 3명이니까 무조건 135에 줄 서야 여자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남녀 교대로가 돼버리잖아. 정해져 있습니다, 자리가. 그냥 남자 3명 3자리에 줄 세우기 3팩. 여자 2명 두 번째, 네 번째 줄 세우기 2팩. 곱하면 끝입니다. 그냥 남녀 교대로 문제인데 좀 싱겁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좀 어려워지냐?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 인원수가 같아졌어. 그럼 이제 바뀔 수도 있죠. 왜? 아까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녀, 남밖에 안 되는데 이번 6명이니까 셋이니까 남녀도 되지만 연함부터 먼저 출발해도 돼. 상관없죠. 그런데 잘 보니까 혹시 이들 경우에서 어떨 것 같아요? 똑같다? 왜? 어차피 남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째 자리 남자 3명 3자리 줄 세우기 3팩. 여자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줄 세우기 세 자리에 3명 3팩. 66에 36. 근데 똑같아.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돼. 72로. 차이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고요, 문제가. 남녀기대로. 할만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보기를 수정하겠습니다.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뭐 사이. 영어관에 갈 건데 보통 그냥 다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선생님 기억해서 내는 건데 뭐가 있냐면요. 가족들끼리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형 왜? 저는 없어서요. 이게 5가족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떤 문제냐면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한 명이 있다? 뭐 말이 되겠죠? 엄마와 아빠 사이에 한 명이 있는 경우에서 이런 걸 구하는 거죠. 어차피 줄 세우 개념이기 때문에 5명이 줄 세울 건데 항상 엄마랑 아빠 사이에 너 껴있어. 근데 한 명이 껴있대요. 그래서 얘는 얘랑 약간 비슷한데요. 박스 이용해서 풀 겁니다. 박스처럼 안 보이나요? 남녀 교대로가 딱. 뭔가 이상하다 했어. 다 끝나는데 지금. 뭐뭐 사이는 이제 박스를 이용해서 풀 건데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에 한 명이 있는 겁니까? 엄마랑 아빠 사이. 그러면 총 몇 명이 박스에 들어가주면 돼요? 3명? 그렇습니다. 엄마. 근데 얘들아, 엄마 아빠를 쓰면서 엄마 아빠면 될까요? 그냥 엄마 아빠 사이에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딱 이 뭐 영화관이라고 했잖아. 딱 자리에 예매했을 때 엄마 한 명 아빠만 되는 게 아니고 아빠 한 명 엄마도 되잖아요. 양쪽 사이에.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되지만 아빠 엄마도 되지 않아? 내 말이. 그럼 얘를 뭐로 봐주는 거야? 엄마 아빠 2명이 양쪽 그 두 자리에 줄 세우는 거지. 몇 가지? 2팩 2가지. 됐어요? 됐나요? 그럼 혹시 가운데 누구 올게요?
중에 한 명, 그렇지. 그럼 누구 할까? 동생. 빌런이네. 뭐야, 배려해줘야지, 막내. 볼게요. 그럼 이제 혹시 나머지 형이랑 나는 옆에 서야겠죠? 근데 잘 보셔야 되나? 이 박스는 하나의 묶음 한 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합이 이렇게도 그 영어감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 네. 그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으로 보는 게 마지막에 뭐까지? 3팩? 300까지 가져야겠죠. 괜찮나요? 뭐뭐 사이 나쁘지 않죠? 마지막 가볼게요. 마지막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적어도 뭐 누가 한쪽 끝에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적어도 문제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6건으로 풀 거고요. 6건 뭡니까? 여지법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이거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겨? 왜요? NA를 구하고 싶은데 뭐로 구하자? NA 여로 구하자 이 말인 겁니다. 그럼 NA 여를 어떻게 구해? 전체에서 빼주시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 적어도 문제는 전체를 구할 거고요. 근데 항상 항상 6건을 구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NA가 어려워서 NA 여로 푸는 겁니다. 6건이 훨씬 쉬워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NA 여가 쉬울 건데 조금 뭐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나 좀 특이한 문제 같은 경우는 둘 다 애매하게 주는 거지. 얘도 풀만하고 얘도 풀만하고. 그럼 아무렇게나 푸는 게 풀고 싶은 걸로. 오케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까? 적어도 한쪽 끝에 근데 문장이 여기가 맞을 것 같아. 미안. 적어도 한쪽 끝에 엄마랑 아빠가 줄 서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줄 서는 경우의 수. 그럼 너네가 이제 이 문장부터 먼저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쪽 끝에 엄마랑 아빠가 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명을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 서도 되나요? 아빠, 엄마 양쪽에 줄 세우고 나머지 4명 자녀들 여기 세 자리 채워도 돼? 이 문장의 뜻이? 네. 적어도 한쪽 끝에 세운다는 거는 되죠? 맞지? 그러면은 아빠 줄 세우고 형 여기서 되나요? 네. 적어도 한쪽 끝이니까 적어도가 이제 이상 개념이긴 해요. 이상 개념 맞죠? 그러면은 엄마 나 돼 안 돼? 지금은 그러니까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엄마 아빠가 한 묶음이고요. 형 나 동생 한 묶음이야. 엄마 아빠 한쪽, 엄마 아빠 한쪽, 엄마 양쪽에. 엄마 아빠 양쪽에. 근데 이 세 가지를 풀 바에는 뭐가 더 제일 쉽냐? 뭐를 풀 거냐? 6건으로 엄마 아빠가 양쪽에 안 서는 경우인 거죠. 양쪽에 누구만 세우는 거야? 형이야 나 동생 가지고 줄 서는 거지. 이 경우가 더 쉽다. 왜냐면은 이 경우 몇 가지 구해줘야 돼요? 3가지. 근데 이 경우 솔직히 한 가지지. 왜? 전체 우리 5명 줄 서기 외웠잖아. 120가지. 그럼 답안 마무리 한번 해볼게 얘들아. 어렵진 않거든요.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 아빠를 하나로 보고 형나 동생을 약간 하나의 분류로 보자고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 양쪽에는 형, 나, 동생 3명 중에 2명이 줄 서야 돼요. 어려운 거 없어. 왜? 2자리에 줄 세울 건데 3명 가지고 줄 세운다고 했잖아.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우면 됩니다. 몇 팩? 뭐래? 3P. 그러면 형이랑 나 줄 섰다? 그럼 이제 문제 포인트는 3명 중에 결국 몇 명 줄 서냐? 2명 줄 서잖아. 1명은 줄 못 써요. 여기 못 써. 그럼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는 남은 3자리에 뭐 해줘야 돼? 앉아야겠죠. 줄 서서. 몇 가지? 3팩. 줄 서는 거야 항상 팩토리얼. 3팩. 알겠죠? 이게 6건인 겁니다. 괜찮나요? 전체에서 빼주시면 돼요. 답을.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5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죠? 이거 일단 문제가 안 걸어질 수도 있으니까 얘 안 지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이렇게 옆에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아까 몇 번까지 했었죠 우리? 유형이 많아. 그래서 어차피 라센
그 거의 전까지 하자. 어디 이거 마무리 실정구 전까지? 마무리 실종 안 해요? 전까지 하자. 오! 97까지. 데이트하려? 어차피 너네 월요일에 거의 못 풀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우리 목요일까지 토요일에 안 온다고. 그러네 일주일이네. 그럼 다 풀자. 토요일 안 오지. 저번 주 화요일까지. 토요일에 와서 공부해도 돼. 아무도 없을게 학원에. 아이 진짜 다예요? 응, 다 해보자. 토요일에 너네 쉬니까 풀어. 누가 말했냐 어디야? 조합 전까지. 오히려 좋아. 이따 쌤 할게. 화요일에 저희 산책하는데 뭐죠? 화요일로 한치 왜 가는데? 그리고 월요일에 안 가잖아. 월요일에. 구락 갈래? 볼게요. 보자. 이제 실전 문제야. 아까 경우에서 또 달라. 알겠지? 잘 봅시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볼게요. 지금 10명이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는다고 합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는 갑자기 쌤이 줄 세기 배우다가 이게 왜 나오냐? A, B, C 이렇게 그 직책을 맡는 거랑 B, C 맡는 거랑 어때요? 아예 다르죠? 그럼 줄 세기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있는데 세 자리 갖고 싸울 거 아니야? 그렇지. 개 쉽지?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 뭐라고? 10부터 시작해서 3까지? 3개. 그렇지. 19, 8. 8, 9, 72, 19, 8 거니까 720까지. 초반은 안 나올 수 있겠다. 아니네, 바로 나왔네. 볼게요. 선생 3명과 학생 4명을 일로 세울 때 선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에서 뭐 하자고, 얘들아? 이웃하는 거? 묶어. 누구를? 선생님을 묶어야겠죠. 그러면 선생님 몇 명? 1명. 묶어야 되니까. 총 몇 명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5명 줄 세우기. 5패. 3명 묶은 애도 어떻게 해줘야 돼? 또 자기네들끼리 앞에 뭐 줄 세울 수 있겠죠? 3명 줄 세우니까 3패. 그러니까 식 써놓고 뭐해? 너네가 외웠던 거 빨리 쓰는 거야. 120, 6, 720까지.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도록 보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어떻게 풀자고 얘들아? 칸막이 줄 세워야 됩니다. 칸막이 세워야 돼요. 지금은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수 말고요. 반대 애들. 보통 지금 반대 성별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지금은 아예 직업이 다른 거니까 반대. 다시 말하면 배우를 먼저 줄 세우면 됩니다. 그럼 배우 줄 세울까요? 2명 있대 얘들아. 몇 가지예요? 200. 그럼 가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사이 몇 개입니까? 3개. 그렇지. 3팩이라고요. 뭐 값은 똑같긴 한데 세 자리 중에서 2개 뽑아서 줄 세워줘야겠죠. 가수 2명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3P 2로 써줘야겠죠. 2, 3, 4, 12. 아니 미안. 3, 2, 6. 6 곱하기 2니까 12로 가져가주면 돼. 됐어? 이웃하지 않는 거 괜찮아? 칸막이 줄 세우는 거? 그냥 이거 써놓고 풀던가. 항상 뭐 위에 좀 말이 어렵잖아. 알겠죠? 저거 한번 다시 정리해서 저거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다 이거로 풀려서 어쩔 수 없어요. 풀면서 공부해야 돼. 외워야 돼. 남녀 그대로 풀겠습니다. 남자색 여자색 기억나시죠? 아까 남녀 번갈아 세우는 경우에서는 남녀 출마도 있겠지만 여남 출마도 있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한 가지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자고 했었죠. 여남 똑같으니까. 남자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3명 줄 세우기 3팩. 여자도 2, 4, 6 정해져 있어. 세 자리에 3명 줄 세우기 3팩. 곱하기 2까지. 6, 6, 2. 36에 2. 72. 볼게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일로 세울 때 양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보자. 우리 몇 명 줄 세우는 거죠? 6명. 그럼 여긴 4명 줄 서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야 되나? 양 끝에 남자가 오고 싶대요. 남학생이. 그러면은 남학생 그냥 여기를 좋은 자리라고 해보자. 남학생 4명이 양쪽 끝에 서려고 싸우지 않을까요?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워줘야죠. 4P 2. 그럼 남자 2명 줄 세웠다.
그럼 총 몇 명 남았어? 여자 둘, 남자 둘. 조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줄 세우기. 4명 줄 세우기. 그렇지. 24, 12, 288. 우와 신기하다. 그 다음에 자 읽어보니까 뭐뭐 사이가 있네요. 알겠죠? 이 유형 한번 참고해볼게요. 문제는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한 6명.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되는데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해서 6명이라는 건 총 몇 명 있는 거야? 6명 있는 게요. 지수, 미영이, 나머지 4명. 근데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고 싶대요. 아까 했던 거 복습이 아니라 지수, 미영이 양쪽에 쓸 건데 몇 가지라고? 2가지. 왜? 지수, 미영, 미영은 지수 2가지. 그 다음에 여기 아니면은 근데 여기 박스부터 채우는 게 맞긴 하거든요. 연습하자. 여기 누구 올게 얘들아? 총 몇 명 있어? 지수, 미영이 제외하고 4명 중에서 여기 2자리가 좋은 거야. 2자리 갖고 싸우겠죠? 4P 2까지. 그럼 얘는 이미 박스 끝난 거죠. 4명 줄 세워서 끝났어. 근데 아직 2명 줄 세우는 남았고요. 이렇게 3명으로 보고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3패까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2, 6, 4, 3, 12, 12. 144. 보자. 적어도 나와 있네요. 얘는 대표 문제니까 쌤이 한번 아까 이거 한번 NA를 한번 구해 줘볼게. 그럼 비교 한번 해보자. 쉬운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아마 분명 얘로 푸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풀어볼게요. 소설책 2권과 만화책 3권이 있대요.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을 꽂는 경우가 궁금하대. 그럼 쌤이 지금 총 5권의 책을 꽂을 거잖아요. 책꽂이에.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이라는 거는 소설책, 만화책 가능한가요? 네. 만화책, 소설책 가능한가요? 소설책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면 이 3가지를 구할 바에 뭐로 구하자? 양쪽에 만화책을 구하자. 이건 여사건일 거니까. 그래서 5개 줄 세우는 거 120까지 해서 만화책 줄 세우는 거는 이거 만화책 줄 세우는 거는 양쪽 끝에 만화책 줄 세울 거예요. 만화책 3권 중에 2권 뽑아주세요. 나머지 만화책 1권, 소설책 2권, 3권 줄 세워주세요. 3패. 120에서 6, 36 얼마냐? 84 이렇게 됐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구하는 것도 귀찮은데 값도 더 크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한번 연습해볼게. 잘 보자. 소설책, 만화책 이거는 솔직히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왜? 여기 무조건 소설책 꽂을 거야. 근데 몇 개 있어, 쌤? 소설책? 2개. 뭐 얘 꽂을 거야, 얘 꽂을 거야. 2가지. 만화책은? 3개. 3개 중에 하나. 그럼 이미 이 6가지에는 소설책 1권, 만화책 1권 끝난 거야. 그럼 좀 몇 권 남았어? 3권. 3권 안에 줄 세우기. 3패, 그렇지. 6. 근데 혹시 이거 2개 볼까요?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마지막. 소설책은 소설책이 2권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A, B 꽂을까, B, A 꽂을까? 2가지밖에 없겠죠? 이 100. 그 다음에 나머지 3권 여기 나열할 거니까 3팩. 6가지. 다음 84 나옵니다. 알겠지? 이런 느낌이 적어도 문제입니다. 볼게요. 이거 아까 그 경우수랑 거의 비슷하긴 하네? 아까 뭐 자연수 만드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너네한테 이제 안 좋은 숫자가 하나 있죠? 이 문제를 풀 때 방해되는 숫자. 좀 생각해야 되는 숫자 뭐 있습니까? 예? 0 있죠? 0을 조심해야겠죠? 0, 1, 2, 3, 4 중에서 서우단 4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홀수도 중요하긴 하네. 우리가 만드는 4자리 자연수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 그럼 이제 포인트지. 선생님이 옛날에 문제 풀어주면서
막 3의 배수가 되는 조건 이런 거 알려준 적 있나? 예. 그런 거 있지? 예. 이제 써야 돼. 만 기억이 나요. 아, 알려준 것만 기억. 이제 이럴 때 또 쓸 거야. 또 나올 거야. 뭐 기억 안 나면 뭐 찾아봐도 되고 선생님 모답할 때 알려줄 거니까. 끝자리를 뭘로 나누면 누구한테 배웠어? 아닌데요? 다 더해서 3의 배수. 아 맞네. 그 다음 뭐 5의 배수는 알지? 몰라도. 안 들어봐도 알잖아. 왜? 뭐 5랑 0이 쓰면 되고 뭐 짝수랑 홀수 이런 거 다 하는데 뭐 3의 배수나 4의 배수는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알려줄게요. 일단 바로 풀어볼게요. 잘 보자. 홀수이려면은 어디가 정해졌냐면요. 1의 자리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맞지? 왜 무조건 누구밖에 못 와요? 1의 자리에? 1, 3밖에 못 오죠. 이거를 지금 계속 이제 의심해봐야 되는데 여기 일단 두 가지로 가지 마. 우리 아까 왜 수용도 기억나죠? 세 가지 아니었잖아. 세 가지를 막 세 개, 두 개 나눴었잖아. 그래서 항상 일단 나눠서 푸는 거 한번 습관 들여보고 1일 때 그럼 1 썼다 얘들아. 0, 2, 3, 4 남았죠? 그럼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2면 틀리는 거지. 누구보다? 0 때문에. 그렇지. 그럼 잘 봐. 0 빼고 하나 올 수 있죠? 그럼 지웠다. 쌤이 2 썼어. 그러면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누구 올 수 있어요? 몇 개 올 수 있어? 누구 때문에? 다시 또 0 낄 거니까. 0은 얘에서밖에 못 끼고 나중에 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나머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냥 1만 쓸 수 있는 거였어. 3, 3, 2여서 18개입니다. 여기는요? 똑같이 3, 3, 2여서 18개야. 36개. 오케이? 잘 봐. 근데 이렇게도 많이 풀긴 얘도 많이 푸는데 이렇게도 많이 풉니다. 뭐냐면요. 0, 2, 3, 4였지. 그냥 다 구하는 거야. 0 무시하고 그냥 구해. 몇 가지 올 수 있어 얘들아? 4개, 3개, 2개 맞죠? 24가지 맞아요? 여기서 빼는 거야. 안 되는 거를. 우리는 안 되는 걸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갈랐잖아. 근데 지금은 일단 다 구해놓고 안 되는 걸 생각해서 뺀 거예요. 누가 안 돼? 앞자리 0일 때 안 되잖아. 앞자리 0일 때 안 되고 뒷자리 1대 풀 거니까 나머지 3개로 3가지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6개 빼는 거죠. 그럼 아까 똑같이 18개 나올 겁니다. 편한 거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똑같아요 어차피 답은. 알겠지? 라스트인가요? 이것도 좀 이제 학원 쌤들끼리 좀 많이 나오는 건데 혹시 사전 본 적은 있지? 살면서 사전 저 봤어요. 저 집에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옛날엔 영어 전자사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삼촌이 잊어먹었대요. 아 삼촌이 그냥 요즘 사전이 없어. 왜 없어요? 있어? 물어보는 게 있어? 있냐? 집에 있는데. 저희 집 집 말고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뭐 학교 있죠. 있니? 도서관에 있지 않나? 그냥 자주 접해? 아니요. 왜냐면 이제 옛날엔 사전으로 찾을 수 있는 건데 요즘 다 치면 나오잖아. 얘는 이제 뭐 없어도 되는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는 뭐 영어로 따지면 A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제일 끝에 있는 건 뭐겠냐? 그럼 Z에 뭐 ZZ 뭐 이런 게 있겠지 않을까요? 끝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A, B, C, D를 한 번씩 모두 이용해서 쌤이 만들 건데요. 당연히 문자 5개로 만들어지는 그 조합이겠죠? 알파벳. 그래서 저 B, E, C, D, A가 몇 번째로 오는지 궁금한 겁니다. 선생님. 네? 사전 하는데 사전식 배우는 거예요. 똑같아. 사다순. 사전식 배열, 사전 느낌 똑같이. 오케이. 근데 이제 A, B, C, D니까 그 순서대로 배열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봤을 때 얘들아, 쌤이랑 이 5개를 배열할 건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앞자리가 B일 때네. 그러면 앞자리가 A일 때 안 세도 되겠죠. 그냥 정확히 누가 있는지 안 세도 되지. 근데 뭔 세야 되냐? A가 있을 때 총 몇 개인지는 세야 돼요. 넘어가야 되니까 몇 번째인지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맨 앞자리가 A일 때 몇 개인지 셀 겁니다.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앞자리에 A 박으면은 그 다음 문자 몇 개 남았어? B, C, D 남았죠? B, C, D로 배열해주면 돼요.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 4, 3, 1, 24개. 혹시 갔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쌤말이 이 말이야. B 중에서 제일 앞에 오는 제일 앞에 오는 문자 있을 거 아니야. 이거 B, A, C, D. 얘는 몇 번째 문자일까? 몇 번째 배열일까? 25번째가 되겠죠. 왜?
A가 24에서 끝났잖아. 그럼 그 다음 B 중에서 제일 빠른 게 25가 되는 거예요. 됐어? 이 갔어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이제. 앞자리 B 맞췄죠? 근데 이제 뭐야 우리가? 두 번째 자리 2로 가져가겠지?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쪼개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까 여기 몇 가지였죠? 네 가지였죠. 왜? A 제외하고 B, C, D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앞자리 B 썼죠? 그럼 여기 쪼개자고. 누구 올 수 있어? A, C, D, E. 그럼 쌤 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기 중에서 또 뭐가 궁금한 거야. C, D, A.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 아까 왜 개수만 셌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B, A, B, C, B, D 필요 없어. 개수만 세주면 돼요. 그러면은 B, A를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3개. 3개 줄 세요 여기.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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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혹시 B, E, A, C, D 다시 말하면 B, E 중에서 제일 빠른 애 몇 번째일까요? 19. 왜? 43. 아니야. 64. 43 맞죠? 어이없어. 맞아. 뭐지 왜지? 더해서. 맞. A랑 B 순서를 써야 되니까. 좋습니다. 43번째. 그럼 잘 봐. 우리 B, E, C, D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뭐 해야 돼? 또 쪼개야 돼. 계속 쪼개는겨?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다 써도 됩니다. 쉬워서. B, E, A 썼죠. 그럼 뭐 남았어? C, D 남았죠? C, D, D, C. B, E, C 썼네. 뭐 남았어? A, D 남았네. A, D, D, A. B, E, D 썼네. C, A, C 남았네. A, C, C, A. 자, 아까 말한 것처럼 A는 24개고요. B, A, B, C, B, D 다 더하면 18개였죠? 그래서 B, E 출발은 몇 번째부터? 여기가 아까 42였으니까 43, 44, 5, 6, 7, 8. 뭐 어디요? B, C였어요? 여기 있어? 뭐였죠? 3, 4, 5, 6. 46번째 되는 거겠죠.